이어서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가 지금 일본은 많이 빠졌는데, 중국은 좀 올라왔다,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중국 경기 부양 기대의 반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전쟁 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중국 정책 기대감이 여전하고, 전날 급락에 반발한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반등에 대한 조짐을 보였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부양에 대한 부분들, 정책 기대 저가 매수의 반등, 올라온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다 할 수 있죠. 이 쇼트트랙 금메달도 조작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국가인데, 그만큼 이제 공산당 국가 중에서도 중국은 지금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국가가 이 기술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어느 정도냐, 전기차를 지금 일본에 수입할 정도, 수출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기술이 올라왔다. 또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 또 풍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틀어주고 안 놔주는, 얘는 좌우지간 주지 마. 반도체 장비도 굉장히 지금 이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SMIC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화 사상,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런 뭐 목숨도 바치고 기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막 지금 뭐 훔쳐오고 빼오고 인력을 사오고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서라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매수 사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들인데,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 주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CATL이 지금 위기다, 라는 대목인데, 일단 CATL은 엄청나게 커왔습니다. 상승을 많이 했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 갈란다라고 한 점은, 바이든이 지금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큰데, 좌우지간 뭐 미중 간은 이런 또 대결 구도가 굉장히 또 크니까, 그리고 우리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일단 배터리 이미지가 굉장히 또 안 좋아졌죠. 일단은 뭐 분란 사건은 좀 지났지만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이제 있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글로벌적으로 이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해진 미래니까 어디가 돈을 많이 벌지. 그래서 아싸리 이제 테슬라를 많이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테슬라가 뭐 기술력은 뭐 독보적이죠. 리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찌 됐거나 잘 팔리고 있다. 리콜 될 지언정. 그리고 앞으로 FSD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또 인터넷 위성에 대한 기대감 다 깔려 있다. 로봇까지. 그래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 적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업체의 기술 이전 등 파격 조건 내걸 수도 있다더라.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지금 CAT 거를 사가고 비아디 거도 이제 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GM에 대한 부분들, LG에너지 솔루션, 포드, SK온, 스텔란티스, 이게 쭉 짝지어가지고 같이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튬 인산 철에 대한 부분인데, 요걸 가지고 굉장히 또 커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시카고 지역 40년도까지 다 100%로 깔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이 배터리를 가지고 사업의 지경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다더라. 그래서 전기차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과열될지언정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 기업과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또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제 ETF 같은 것도 요즘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좌우지간 증권사들은 우리 개미들한테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갖 돈이 이제 증시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대목이고, 개미도 미국 시장으로 갔다. 순대 외금 금융자산, 사상 최대, 6,379억 달러입니다. 공이 3개가 더 붙어요. 이런 대목인데,
그야말로 지금 증권사는 녹아났다라는 대목이죠. 또 은행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지금 대출금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당신 같으면 주식회사인데 이거 돈 나눠주겠냐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정부 당국에서 정치인들이 풀어야 될 숙제죠. 그래서 어떻게 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미국 증시 상승으로 증권 투자액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증권맨들 초대박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다른 업종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증권가하고 은행과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점포 닫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이익은 어마어마하게 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우리 시장이 요 모양 요 꼴로 있을 때 미국은 이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도가 잘 돼 있고 주주 친화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그냥 바로 박살난다라는 대목입니다. 아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도 지금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난타전이 또 이어지고 있죠. 또 안철수, 이준석 후보 간의 또 난타전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앞으로 또 한다고 하고 앞으로 또 토론회가 있고 기축 통화가 되냐 안 되느니 그것도 모르냐는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개미들의 관심은 결국 우리 시장 정상화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지금 말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들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신네들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 지금 시장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차곡차곡해서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지금 국내 주식에서 손절을 치고 외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웃긴다라는 거죠. 왜 이걸 잘 못 만듭니까? 라는 대목인데 앞으로 지금 대통령 선거, 총선 이런 부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많이 있다라는 대목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에서 매출 공시가 나왔죠. 지난해 영업이익 지금 이제 500억이 좀 못 되는데 102% 증가. 다케다 또 인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화이트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불거지고 있죠. 지금 뭐 일단은 기사는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약국에서 지금 그 코로나 독감에 대한 부분들 이건 독감이다. 이 비싸게 간다. 이런 지금 이제 발언이 좀 나와주면서 콜드에원 뭐 지금 뭐 화이트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팔리고 있다. 또 이제 아이들 챔프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팔려가지고 지금 공장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진단 키트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대목인데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성은 뭐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의심의 여지는 이제 주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의심, 그리고 제도 개선이 안 되는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가고 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4천억 정도 되고요. 2020년도 대비해서 70.7% 증가. 그래서 지금 뭐 그 무엇보다도 램시마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7조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피아주사 SC로 변경한 공급 박차에 대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치매 치료제 도네리온 패치 출시. 지난번 바이오젠 아노카노마 뭐 엄청나게 데서트킬 되고 막 도배하고 막 여기저기 막 외신 떠들어대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것도 주가 조작 뻥튀기 뭐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없던 일로 지금 현재 치매 관련한 약은 없다. 이런 대목인데 여기에 이제 나와주면서 굉장히 또 마케팅 직판 체제 그래서 돈을 이제 갈퀴로 또 긁어 모으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또 이게 어느 정도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데요. 일본의 빈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만 달라. 나는 자연인이다. 들어가서 살아만 달라. 이런 또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상도, 전남, 뭐 전북, 진안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다 비어가지고 이게 군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도시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딸려 있는 행정 인력들 군수부터 해서 지금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들 다 이제 문 닫아야 되는 통폐합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인데 국가 경쟁력 자체가 지금 인구 수가 줄어들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을 사람은 낳지 말아라. 낳을 사람들은 많이 낳고 이에 대한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면은 굉장히 좋겠죠. 또 집에 대한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현재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이슈는 막을 수가 없는 대세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신규 파이프라인 또 이제 오늘 5개 또 안내드렸죠.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이에 대한 이슈는 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셀트리온도 지금 거의 2조 정도 올라가는 수준이고, 또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범정부 지원단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더라.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예, 멈춰 있는데 지금 이런 성장성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 멈춰 있는 재료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들이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이슈가 큰데 지금 이게 좀 전에 나온 게 군사 지원 파병은 검토 안 한다. 일단 보겠다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하라고 하면은 또 해야 되겠죠. 이제 미국은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게 3월 지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증선이 분식회계 이슈. 이게 지나고 다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주주들이 계속 합병에 대한 이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거나 주가가 고점을 뚫으려면 합병이나 재료를 안 가지고는 못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는 만큼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측에서 좀 빨리 도와주면은 고점을 빨리 뚫을 것이고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좀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요 대목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